안녕하세요. 미술사가 담지 못한 그림 이야기 이충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사가 담지 못한 그림 이야기 7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71회와 2회는 왜 위대한 여성 예술가는 없었는가를 낭독해 드렸는데요. 그 책이 워낙 페미니즘 미술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책이기도 하고 중요한 고전이어서 그러니까 마치 수학의 정석처럼 수학의 정석은 그쵸, 역시 제가 20세기 사람임을 잘 드러내는 예시네요. 어쨌든 페미니즘 미술의 가장 기본 시작이기 때문에 그 책을 좀 읽어드리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출판사에 먼저 허락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생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단을 하고요. 출판사의 저작권 문의 메일은 드린 상태인데 답을 받지 못해서 오늘은 다른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뮤지션은 핫펠트입니다. 원더걸스의 예은으로 활동했던 분인데요. 싱어송라이터로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어서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곡은 핫펠트의 트루스 들려드릴게요. 자 시작해봐 하고 싶다던 말 자 얘기해봐 제발 들어달라던 얘기 단 한 번만이라도 내게 단 한 번만이라도 I need to roots
네, 하펠트의 트루스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왜 위대한 여성 예술가는 없었는가 에서도 등장했던, 그리고 이전 방송에서도 한두 번쯤은 소개한 바 있는 그림을 그린 로자 보네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로자 보네르의 마시장은 워낙 중요하고 또 훌륭한 그림이기 때문에 몇 번 소개는 해드렸지만 로자 보네르를 소개해드리진 않았다는 게 떠올랐더라고요. 먼저 로자 보네르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로자 보네르는 1822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899년까지 살았으니까요. 77세를 살았습니다. 19세기에 77세를 살았으니까 장수를 한 거죠. 네, 항상 느낍니다. 무언가 멋진 대단한 일을 해낸 예술가들은 거의 다 장수를 했다. 뭔가 천재예술가는 단명하는 것 같은 이미지, 느낌이 우리에게 있지만 계속 보면 장수를 해야 긴 시간 무언가를 쌓고 시도하고 해내고 하는 것 같습니다. 로자 보네르는 동물화가이자 조각가로 유명한데요. 또 조각은 사실 저는 이전에는 잘 몰랐었어요. 동물을 그린 그림들만 많이 봤는데 조각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동물들을 사실주의적으로 재현을 했고요. 이제 어떤 유년기를 지내는지 잠깐 소개해드리면, 예술가 가족에게서 첫째로 태어났다고 해요. 피아노도 배우고, 그리고 또 아버지도 풍경화와 추상화를 그리는 화가였고, 그리고 남성과 함께 여성의 교육을 장려하는 생시몽주의라고 해요. 그것을 따르는 기독교 사회주의 종파 가풍에 따라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 또 운이 좋죠. 저런 집안에 태어나는 건 뭐 노력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습니다. 저 당시에 많은 여성들은 교육을 못 받았지만 로자 보네르는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로자 보네르뿐만 아니라 로자 보네르의 형제 자매도 교육을 잘 받고 동물 화가가 되기도 하고 동물 조각가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사람은 에세이에서 이제 로자 보네르의 형제 자매가 이렇게 예술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한 걸 가지고 천재적인 유전을 가졌다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쵸, 이때만 해도 사실은 천재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몇 겹의 운에 의한 우연적인 것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 구조적인 것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이 많지만요. 어쨌든 로자 보네르는 거기다가 6살 때 파리에 가서 사는, 그러니까 중심지에 가서 또 많은 문화적 자극과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사실 로자 보네르는 어릴 때부터 막 그렇게 뛰어난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읽기를 배우는데, 글자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알파벳마다 다른 동물을 선택해서 그리게 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이용해서 읽기 쓰기를 가르쳤다고 해요. 그쵸. 어머니가 참 융통성 있고 지혜로웠던 거죠. 그런데 또 로자 보네르는 학교에서 여러 번 퇴학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반적인 여학생에게 기대했던 것과 다른 여러 행동들을 한 것 같아요. 수잔 발라동도 그랬잖아요. 네, 역시 그 당시에 규범과는 맞지 않은 사람들이 또 예술가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로자 보네르는 처음부터 화가가 되려던 건 아니었다고 해요. 재봉사가 더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잘 안 됐던 거죠. 가만히 앉아서 집중해가지고 뜨뜨뜨뜨 하는 게 맞지 않았는지
시도했으나 실패해서 아버지가 자신의 직업인 화가로 훈련시키기로 하고 스튜디오에 데려와서 이제 동물들을 보면서 그림 그리는데 흥미를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말이나 양이나 소나 염소나 뭐 이런 그 파리 근교의 목초지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을 보면서 드로잉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작을 많이 했다고 해요. 맞아요. 저도 여행 갔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물론 그랬지만 멋진 작품을 보면 바로 멋지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카메라를 꺼내서 찰칵 찍고는 지나가 버리는데 많은 그 아마 미술학도 뭐 학생이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스케치북을 꺼내서 아주 오랫동안 공들여서 관찰하면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서서 한참 동안. 그쵸. 그림을 그리려면 엄청난 관찰을 하게 되잖아요. 사진으로 찰칵 찍고서 사진에 담긴 것이 그 작품의 전부가 아닌데 맞아요. 저 역시 그렇게 많은 작품을 지나다니다가 드로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부끄러움을 느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로자 보네르의 실력이 모작을 하면서 쌓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화가들의 영향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림 실력을 쌓고 나서도 그리고 싶은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로자 보네르는 파리의 도살장에서도 그리고 또 국립수의학교에서도 동물을 해부하고 동물의 구조 그쵸. 인체라고 할 뻔했어요. 인체가 아니죠. 동물 신체의 구조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동물들의 신체적 구조나 움직임이나 특징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로자 보네르가 성공적으로 데뷔를 한 거는 프랑스 정부가 의뢰한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열심히 잘 그림을 그리니까 이제 추천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849년에 그러니까 로자 보네르가 27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소들이 줄지어서 쟁기질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커다란 작대기를 들고 소를 치면서 그쵸. 소를 때리면서 소가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식별되는 것만 8마리 이상이고요. 배경으로는 낮은 언덕, 나무들이 보이고 또 하늘이 화면에 반 정도 차 있고 넓은 밭을 소들이 갈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돼 있다고 하니까요. 그쵸. 얼마나 이 실력을 인정받았는지 알 수 있죠. 가장 유명한 그림. 뭔가 여성 미술가의 위대함, 훌륭한 실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예시가 되는 작품 마시장은 하펠트의 곡 한 곡 더 듣고 와서 소개해 드릴게요. 하펠트의 다운 들려드리겠습니다. 슬프도록 봤던 너 아프도록 웃던 너 아름다운 궁금한 게 많던 너 하고픈 것도 많던 너 참 아이다운 그때 내게 해주지 못한
그때 내게 할 수 없었던 말들. Nothing lasts forever. Nothing lasts forever. 모든 건 언젠가 사라질걸. 마치 없었던 것처럼. But I'm here to remember. You always be remembered. 기억할게 너와 나 in this winter. 널 보내는 사진 속 누구보다 멋진 너. 조금은 낯서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마음 깊이 남아 날 괴롭혀. 그때 내게 노래 불러줘라면. 그때 내게 이 노래 불러줘라면. Nothing lasts forever. Nothing lasts forever. 모든 건 언젠가 사라질걸. 마치 없었던 것처럼. But I'm here to remember. You always be remembered. 기억할게 너와 나 in this winter. 왜 하필 너냐고 때론 신을 원망한다던 너. Have you found the reason why? 내게도 알려주겠니? 네, 핫펠트의 다운 들으셨습니다. 루자 보네르의 마시장. 이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조금 더 루자 보네르를 소개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측면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마시장은 엄청나게 큰 그림이에요. 가로가 507cm, 높이가 245cm나 되는 거대한 캔버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역시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쟁기지라는 말 그림처럼 주변에 배경은 하늘과 나무로만 되어 있고요. 엄청나게 근육이 막 발달한 동새가 크게 느껴지는 여러 마리의 말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백마가 마구마구 날뛰고 있고 옆에 갈색말도 있고 흑마에 가까운 애는 거의 앞다리를 다 들고 있고요. 수많은 말들이 엉켜서 그쵸, 자신들이 팔려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이 몸부림치고 있고 그 말들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말 위에서 말을 진정시키려는 사람도 있고 말 아래에서 잘 말을 몰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는 이 말의 가격을 흥정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런 그림을 로자보네르가 그릴 수 있으려면 마시장에 갔어야 되겠죠.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자보네르는 수의 학교에서도 해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말이 버려진 것들을 말 피웅덩이에 찾아가서 웅크리고 앉아서 말을 그리는 등 다양한 동물들을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 당시에 여성들이 갈 수 없었던 곳들을 다니는 엄청난 용기 있는 화가였습니다. 사실 로자보네르의 특징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당시에 여성들이 입었던 그런 치렁치렁한 드레스나 긴 머리를 하고 머리 장식과 화려한 모자를 쓰는 대신에 짧은 머리를 하고 바지를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성이 바지를 입고 다닐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허락이 필요한 행위였던 거죠. 이 로자보네르는 바지를 입고 다닐 수 있도록 허가를 받기 위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경찰서에 가서 허가서 같은 것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쵸. 허가로서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움직이는 동물들이 있는 다양한 곳에 가려면 막 치렁치렁한 드레스를 입고 웅크리고 앉을 수가 없으니까요. 바지를 입어야 됐겠지만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행위는 너무 이상하게 보이고 또 위험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이 남성을 흉내내고 남성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로자보네르는 그림을 잘 그리는 데에만 몰두하기 위해서인지 되게 잘 또 처신을 합니다. 그 시대로선 잘 처신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바지만 입냐, 머리가 짧으냐 그러면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내 머리를 만져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머리를 짧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슬프게 잘 대답을 하고 또 난 바지만 입지는 않아요. 내 옷장에는 치마가 얼마나 많은데 난 그림을 그릴 때만 바지를 입는다. 평소에는 드레스를 입는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로자보네르의 초상화를 그려줄 때는 또 드레스를 입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로자보네르는 거의 바지를 입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쵸, 그런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여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작업에 몰두하는 에너지를 뺏기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로자보네르는 결혼도 하지 않고 열심히 자신의 작품에 몰두하고 그리고 사실은 여성 파트너들과 함께 살았었습니다. 요거는 또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 마시장이라고 하는 그림은 너무 성공적이었고 왜냐하면 되게 격정적인 말의 모습이 낭만주의 화풍으로 보여서 약간 아련하기도 하고 정말 환상적인 느낌을 잘 보여주거든요. 뭔가 숭고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종교와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이 작품에 반해서 자신의 윈저성에 전시를 하고 싶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거상이 판권을 가져간 다음에 이 4분의 1 크기로 줄여서 인쇄를 하고 그리고서는 영국과 미국에서 마구마구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인기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원본 이 4분의 1 크기 5m가 넘는 그림이니까요. 4분의 1로 줄인다고 해도 그쵸, 꽤 크죠. 그리고 원래의 그림 원본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마시장 얘기 여기까지 잠깐 했고요. 다시 또 핫펠트의 음악 듣고 와서 다른 그림들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핫펠트의 곡 이번에는 Fine 들으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I'll be fine. 결국엔 나 혼자니까 결국엔 다 떠나니까 누구에게나
삶은 외로워 괜찮을 거야 I'll be fine 솔직히 아프긴 하지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웃어 보이느니 I'd rather be alone 너 말했지 쉽게 생각해 Cause people lie always You make yourself lonely Don't get yourself lonely 참 바보 같은 짓이야 왜 감정을 좀 채 숨기지 못해 Just look away Just look away I'm fine Just fine So fine Myself I'm fine So fine Fake loves Fake friends Two-faced All that I'm done I'd rather be alone 그런 거지 we had our time 모든 것의 끝엔 final line 우린 자랐고 또 변했고 계속 다르게 변해가겠지 괜찮을 거야 You'll be fine 네 세상에 난 없겠지만 좋은 사람들과 있길 행복하길 바래 I wish you all the best 너 말했지 쉽게 생각해 Cause people lie always You make yourself lonely Don't get yourself lonely 참 바보 같은 짓이야 왜 감정을 좀 채 숨기질 못해 Just look away Just look away I'm fine Just fine So fine Myself I'm fine So fine Fake loves Fake friends Two-faced All that I'm done I'd rather be alone 좋았던 기억들은 stay as they were 미워하지 않아 Cause we all got flaws 시간이 흐르면 어른이 되려나 I miss the time when we were young 순수했던 날들 I'm fine, just fine, so fine Myself, I'm fine, so fine Fake loves, fake friends, two-faced All that I'm done I'd rather be alone 걱정하지 마, I'll be fine 결국엔 나 혼자니까 결국엔 다 떠나니까 누구에게나 삶은 외로워 네, 핫펠트의 Fine 들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달콤하네요. 로자 보네르는 이렇게 뭔가 달콤하다, 부드럽다, 화사하다, 아기자기하다는 등 어떤 형용사도 남성적인 형용사가 있고 여성적인 형용사가 있다고 이분화돼서 우리가 배우고 받아들이고 적용해서 쓰고 해석하는데 그런 것과 정말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마시장의 설명을 드리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역동적인 움직임, 격렬한 몸짓, 그리고 힘있는 근육 뭐 이렇게 남성적이라고 연상되는 그리고 이미 그림의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거대하지만 또 되게 뭔가 아련하고 따뜻하고 신화화된 느낌 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섬세함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젠더 위계나 성별 이분법을 넘나드는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화가라는 점에서 린자 노클린이 쓴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예술가는 없었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다시 한번 로자 보네르의 중요한 점들을 부각시키고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자 보네르는 그림 그쵸. 사실 뭐 화가, 예술가가 작품과 일상이 전혀 상관이 없거나 반대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위해서 바지를 입었다고 변명하지만 단지 그런 차림뿐만 아니라 로자 보네르가 추구했던 예술이나 삶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루자보네르에게 바지가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내 바지는 나의 위대한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 나는 바닥에 끌리는 치마 때문에 여성들에게 전통적으로 금지되었던 종류의 일들을 과감히 해냄으로써 인습을 깨뜨렸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축해 왔다. 뭐 이런 말들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루자보네르는 나는 수컷이라고 할 만한 것 가운데 좋아하는 것이 내가 그리는 황소들 뿐이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러니까 수컷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나는 생각하는 것조차 허락을 구하는 여자들을 참을 수 없다. 당시에는 여성들이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나 남편에게 모든 걸 이렇게 허락을 구해야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노나 또 같은 여성으로서 모멸감을 느끼고 있음을 그리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루자보네르가 그린 그림 중에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그림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가로로 아주 긴 화면이에요. 거의 1:2의 비율이고요. 오베르뉴에서의 건초 수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연도는 1855년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고요. 루자보네르 그림의 특징은 동물과 그 다음에 그 동물 곁에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외에는 되게 배경이 단순화되어 있어요. 어떤 건물 같은 게 잘 보이지 않네요. 이 그림도 상단은 반 정도가 하늘이에요. 그리고 이제 약간 울퉁불퉁한 들판에 여성들과 남성들이 긴 막대기를 가지고 건초를 수확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건초들을 뿔이 엄청 큰 소의 등에 마구마구 싣고 있습니다. 그런 약간 목가적인 느낌이 나면서도 또 하늘의 보랏빛이 살짝 환상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고 이 사람들의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체형이나 또 건초더미 위에 올라가 있는 여성의 튼튼한 팔 같은 것들이 의상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지만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동등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또 그쵸. 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쌓여있는 건초더미 위에 남성과 여성이 같이 올라와 있는데 남성은 살짝 그냥 거의 실루엣만 보이고 여성이 좀 더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제가 루자보네르라면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여성들도 똑같이 일하고 있다. 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 이 인간의 일에는 동물들이 함께하고 있다. 사실은 착취당하고 있는 거지만 또 그렇다고 동물들을 그렇게 착취당하는 열등한 존재로 그리지는 않아요. 동물에 대한 애정과 어떻게 보면 저는 존경심, 존중하는 마음 같은 것들도 그림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핫펠트의 음악을 들을까 봐요. 오늘 좀 핫펠트의 행보가 뭔가 멋지다고 생각하면서도 음악을 잘 안 들었던 것에 대한 반성인지 좀 노래를 많이 들려드리고 싶네요. 크로스컨트리라고 하는 곡 들려드릴게요. 저 먼 곳에 있는 듯해 닿을 수 있을까 someday 꿈을 꾸네 When sky is gray Rains fall in California 막다른 길 한개 손끝에 다다라도 We gotta go through it seems like a dead end 숨막히는 짙은 어둠
꿈속의 반복 Still got to go 새 길을 열어 walk through the day We're not afraid 길을 잃어도 갈래 빛을 향해 Let's light again 답을 찾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멈추지 마 Cause I'll never die 이 가리워진 길 속에 희미하게 비추는 달빛 보이지 않아도 느껴져 Stars crying in California 메마른 땅에 두 뼘을 스쳐 모래바람 그 속에서 연전해 like just a tree 결국에는 비도 바람도 그치는 법 Then sun will rise 새롭게 시작해 from the dead We're not afraid 길을 잃어도 갈래 빛을 향해 Let's light again 답을 찾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멈추지 마 Cause I'll never die 저 먼 곳에 있는 듯해 내 가요수가 날 춤추는 별 꿈을 꾸는 When sky is gray 가장 밝게 빛날 Moon star We're not afraid 길을 잃어도 갈래 빛을 향해 Let's light again 답을 찾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멈추지 마 Cause I'll never die We're not afraid 길을 잃어도 갈래 We're not afraid 빛을 향해 Let's light again 답을 찾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멈추지 마 Cause I'll never die 네, 핫펠트의 크로스컨트리 들으셨습니다. 로자 보네르를 처음에 이제 로자 보네르의 생애나 뭐 이렇게 개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릴 때 동물 화가이자 조각가라고 소개를 해 드렸는데 검색을 하면 로자 보네르의 회화를 중심으로 검색이 됩니다. 책에서도 회화가 주로 보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왜 조각가라고 했는데 뭘까? 그래서 로자 보네르 조각가로 검색을 했더니 외국 사이트에서만, 우리나라 사이트는 없고요. 외국 사이트에서만 로자 보네르의 조각들이 보입니다. 거의 청동 조각이나 뭐 아니면은 재료가 그쵸, 거의 청동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조각한 대상들은 동물들인데 뿌리 잘린 염소도 보이고요. 소도 보이고 양도 보이고 사자도 보이고 약간 치타처럼 보이는 동물도 있고 네 발 달린 동물들을 브론즈로 청동 조각으로 했습니다. 조각이 아니죠. 소조죠. 그러니까 아마도 흙으로 빚었고 거푸집을 만들어서 만든 주물을 한 그런 조소, 그쵸? 지난번 언제 방송에서도 이 용어를 우리가 입체물을 다 조각이라고 부르는 바람에 조각은 이렇게 덩어리를 쪼아서 깨뜨려서 깎아내어서 만드는 것인데 헷갈린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저도 또 헷갈려서 이야기를 하네요. 어쨌든 이 소조로 만든 입체물들, 네 발 달린 동물들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21cm, 뭐 16cm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데
미술적으로 혹은 뭐 시장에서의 중요성 때문인지 뭐 메트로폴리탄에도 소장돼 있고 여기저기 커다란 굵직한 미술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또 의문이 드는 게 우리나라 사이트, 우리나라 문서에서는 이 로자보네르의 조각을 다루지 않는 것일까? 입체를 다루지 않는 것일까라고 하는 점이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이건 또 무슨 배경과 연유가 있는지 제가 찾아보고 알게 된다면 또 다른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로자보네르의 작품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동물화가라고 해서 동물을 그린다고 해도 태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의 경우에 동물을 애완동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혹은 장식품으로 두는 사람도 있죠. 자신의 어떤 미적인 취향이나 뭐 아니면은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되게 희귀한, 희소한, 비싼 동물과 함께 산다든지 그래서 그것들을 과시한다든지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애완, 인형처럼 장난감처럼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려동물로서 가족으로서 반려하는 함께 동반자로서 동반자나이죠. 동반 가족으로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동물을 그린다고 할 때도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화풍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표현하는데 어떤 수단으로 쓸 수도 있을 테지만 로자보네르의 그림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정말 주인공이고 인간하고 같이 등장할 때에도 우열이 드러나지 않고 협력하는 존재이고 정말 멤버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동물과 사람을 같이 그린 경우에 대다수는 뭐 사람이 사냥을 할 때 되게 멋진 말을 위에 타서 멋진 포즈로 기세 좋게 달리면 그 앞에 또 매끈한 몸매에 멋진 사냥개들이 달리고 있고 그 앞에는 사냥감이 된 정말 뭐 그쵸 뭔가 생명으로서의 가치가 더 적게 느껴지는 정말 말 그대로 사냥감인 동물들이 앞에 있고 뭐 이런 식이라면 로자보네르의 그림에서 동물은 아까 쟁기질을 하는 소 같은 경우에도 함께 사람과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쟁기질하는 그림에서 사람이 긴 막대를 들고 있지만 그것으로 막 때린다든지 그렇게 폭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함께 일하고 있고 그리고 건초 수확을 할 때도 그 무거운 건초들을 묵묵하게 힘있게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마시장에서도 그냥 팔리는 물건이라기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고 막 격렬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체념한 채 수긍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산속에 있는 멧돼지를 그린 그림도 있는데요. 이 그림은 해질 무렵인지 이렇게 좀 노란 기운이 가득한 하늘 안에 막 나무들이 빽빽한 가운데 이제 3마리의 돼지가 이동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가족인지 무리인지 모르겠지만 앞선 돼지가 그렇죠. 우리는 이 인간 중심에서 동물마다 어떤 가치와 의미를 막 부여해가지고 그 동물의 본성인 것처럼 막 하잖아요. 그랬을 때 돼지라고 하면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와 게으름 혹은 어리석음 혹은 뭐 탐욕 이런 거를 주입했죠. 그래서 제가 돼지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 그림 속에 있는 돼지들에게 혹은 실존하고 있는 이 돼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로자보네르의 그림 속에 이 돼지는 뭔가 용무가 있는 것 같은, 용건이 있어서 어딘가를 향해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앞에 있는 돼지가 뭔가 좀 더 집중하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탁탁탁 한다면 뒤에 돼지들이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게 대상화된 동물과 다르게 로자보네르가 그린 이 동물들을 보면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온라인에서 동물들을 귀여운 것으로 소비하도록 하는 이미지들이 너무 많잖아요. 쇼츠도 있고 막 그래서 애기 강아지, 애기 고양이, 뭐 애기 동물들 어리숙함을 귀여운 것으로, 이 귀엽다라는 표현도 사실 고민할 게 되게 많은데 누구를 귀엽다고 하는가? 우리가 되게 위대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 뭐 혹은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을 귀엽다고 하지 않잖아요. 뭔가 이것도 되게 위계가 반영된 말인데, 이 귀엽다고 하는 대상으로서의 동물은 공통점을 가지는데 건강하죠. 우선 어리고 건강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이 동물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선호와 성향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일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기준으로 어리숙한 모습, 바보 같은 모습, 실수하는 모습, 뭐 그런 약간 저는 희화와 비하의 를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한 때가 많은데요. 이 로자보네르가 그린 동물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1879년에 그린 젖을 때는 송아지들이라고 하는 그림에서 보면 이제 넓은 초원에 어미소가 저쪽 나무, 이렇게 가로로 눕혀놓은 나무 건너편에 있고, 어린 송아지들이 이제 화면, 그러니까 관객에 더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소와 송아지가 있으면 이제 계속 송아지가 어미소의 젖을 먹으려고 하지만, 그러면 어미소가 되게 아프기도 하고, 왜냐면 이가 막 자라고 많이 성장했고 이 힘이 세졌는데도 계속 젖을 빨려고 하면 이제 기력도 없고 영양분도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는 송아지들이 엄마 젖을 더 이상 못 빨도록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을 보여줘요. 그래서 엄마와 분리된 상태로 몇몇은 엄마를 향해 이렇게 몸을 돌리고 있고, 또 몇몇은 이제는 수긍한 것처럼 엄마 쪽에 등을 지고 누워있는 애도 있고 서 있는 애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송아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이 어떤 시기에 따라 발달을 하잖아요. 뭐 그게 순서나 시기가 똑같진 않지만 고개를 가누고 엎드려서 기었다가 앉았다가 서고 걷고 뭐 이런 것처럼 당연한 생물로서의 어떤 발달들을 하는데, 동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달하는 존재로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점점 성장해가고 무언가를 터득하고 지혜를 얻는 존재로 시간성을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고정시키기 쉬운데 이 소의 생애에서 중요한 어떤 장면을 그렸다는 점도 저는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네요. 이전에 마시장을 중심으로만 봤을 때보다 로자보네르의 그림들을 좀 여러 옷을 펼쳐서 보니까 로자보네르가 더 너무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자보네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성 파트너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성 파트너지만 그쵸, 애인이고 동반자였던 거죠. 이 한 분하고는 40년 이상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14살에 만난 파트너와 함께 살면서 그냥 부부 생활을 한 거죠. 꼭 뭐 여자 사람하고 남자 사람이 살아야만 부부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또 말하면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부부라는 한자가
그쵸? 남자 여자를 또 이야기를 하니까. 어쨌든 이 여성은 적극적으로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회주의 기독교 특수한 집안 안에서 정말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를 내세웠던, 거기선 정말 양성평등이었던 시대니까요. 성별을 2개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념 때문에 마지못해서 교육을 시켰던 시대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여성 예술가가 됩니다. 그래서 로자 보네르가 열어놓은 문으로 그 뒤에 많은 여성 예술가들이 이제 길을 정말 점점 더 닦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로자 보네르는 19세기의 신여성이라고 평가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개적인 레즈비언으로 또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점도 중요하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너인 나탈리 미카라고 하는 분하고는 40년 이상 함께 살았고요.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미국인 화가 안나 엘리자베스 클럼트라고 하는 분과 연인 관계를 맺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레즈비언은 정신병이다, 고쳐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에 여성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을 숨기지 않았던 것도 대단한 것이죠. 물론 뭐 그 시대에는 여성이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섹슈얼한 관계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요. 어쨌든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생활과 다르게 여성의 복장도 거부하고 여성에게 제한되었던, 금지되었던 것들도 하고 또 다른 여성과 사랑을 나누면서 성공까지 거뒀던 엄청난 멋진 화가, 예술가 로자 보네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제 9월이 되었는데요. 뜨거웠던 열기들이 조금씩 가라앉고 충분히 비도 제때 오고 해서 땅에서 자라는 생명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 주 동안 몸과 마음 잘 챙기시고 그것을 우선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노래는 하펠트의 Sweet Sensation입니다. 영어를 못하는데 하펠트 노래 제목이 다 영어여가지고 너무 긴장됐어요. Sweet Sensation 들으시면서 좋은 꿈 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안녕.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이 잘 안 떠져. 밤새 울었는지 눈꺼풀이 달라붙었어. 가득 붙은 눈곱을 떼고 거울을 보니 스쳐 가네 어딘가. 화장은 좀 지우고 잘걸. 푸석해진 피부 좀 봐. 내가 봐도 참 못나네. 괜히 한숨이 나와. 그러지 머리를 다시 하고 이가 보이게 smile. Hey,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Everything is gonna be just fine. No day, no sun, no me.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Get ready for sweet sensation. Got no time for hesitation. All day a recreation. It feels so good, so good. My sweet sensation. 창문을 열어 지금 서늘한 공기. 음악을 좀 틀어볼까.